세상에는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프로와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카메라, S5 마크 2X입니다.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래프입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리뷰를 위해서 파나소닉 코리아에서 제공해 줬다라는 점을 미리 고지를 해 드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부담감이 또 이게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 본 입장에서 여기는 S5 마크 2X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할 당시에는 파나소닉의 LX10이라는 모델로 시작을 했었고요. 영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골랐던 카메라가 바로 루믹스 S5 모델이었습니다. 2060 렌즈를 사용해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많이 만들었었고, 거기에다가 2410 렌즈까지 쓰면서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하지만 저에게 이 시네마 라인, 이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갈망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GH6 카메라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GH6 카메라는 마이크로 포소드라는 작은 센서의 규격을 가지고 있지만 시네마 바디급으로 웬만한 영상들을 다 촬영할 수 있는 스펙이었었고, 지금도 GH6로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파나소닉 코리아로부터 S5 마크 2라는 좋은 상품을 리뷰할 수 있게 기회를 얻었었고, 지금은 거기에 종착지인 S5 마크 2X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파나소닉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진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S5 마크 2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S5를 쓰고 S5 마크 2까지 쓰면서 만족했던 부분들을 하나씩만 집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위상차 오토포커스, 이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에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입장에서 현업이든 취미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S5 마크 2X도 역시나 똑같은 오토포커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족했던 거는 바로 내장 쿨링팬이라는 겁니다. 이 내장 쿨링팬이라는 게 시네마 라인,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에 들어가는 기능이거든요. 파나소닉으로 치자면 S1H 그리고 GH6에서 보여줬던 부분인데, 이번 S5 마크 2 그리고 마크 2X에서도 쿨링팬이 탑재가 되었죠. 조금 재미있는 건 이 앞쪽으로 흡입을 해서 옆으로 뿜어내는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쿨링팬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S5 이전 모델을 쓸 때도 발열이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꺼졌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미 이전에도 안정성이 충분했는데 거기다 쿨링팬까지 더 들어갔다. 파나소닉은 이 현장에서 카메라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스펙을 플러스를 해줬다. 이것도 이미 S5 마크 2에서 만족을 했었고요. 다음은 제가 제대로 소개한 적은 없었지만 6K 오픈 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픈 게이트가 뭐냐? 이 카메라의 센서, 즉 풀프레임의 전체 영역을 모두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영상의 규격은 16대 9로 촬영하게 되면서 이 센서의 위 아래를 잘라버리고 녹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나소닉은 센서의 전체 면적을 촬영해 가지고 세로로 자르거나 가로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마음대로 크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S5 마크 2에서도 이미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좀 어둡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만족했던 건 바로 4K 무제한 녹화입니다. 이전 S5 모델 같은 경우는 4K에서는 30분 촬영 제한이 있었거든요. S5 마크 2로 오게 되면서 그 촬영 제한 시간이 풀렸고 4K 촬영도 안정적으로 길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5나 S5 마크 2에서도 만족을 했던 부분인데, 바로 개각도, 저는 각도라고 부르는데, 이 개각도 모드가 카메라에 탑재가 돼 있어 가지고 촬영을 할 때마다 셔터 스피드를 일부러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촬영할 때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엄청난 기능인데, 이게 보통 또 시네마 라인 카메라에 넣어주는 건데, 이게 S5부터 S5 마크 2 그리고 여기는 S5 마크 2 X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S5 마크 2X의 장점이 아니라 이미 S5 마크 2에서 제가 만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S5 마크 2X에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박스 패키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마크 2X로 넘어오면서 여기 있는 이 로고 글씨까지 모두 시크하게 빠졌습니다. 흑간지의 느낌을 내는 그레이 색상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다. 일단 패키지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건 바디킷 패키지라서요, 렌즈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패키지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S5 마크 2X의 X가 소문자라는 겁니다.
전 대문자인 줄 알았는데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매뉴얼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더 편한 게 저는 스마트폰으로 스펙을 맨날 체크를 하거든요. 네. 오, 안전을 위한 뽁뽁이.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여기 패키지 안쪽을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스트랩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 충전 케이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 S5 Mark II X의 내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배터리를 꽂아서 넣을 수 있는 크레들은 이번 Mark II부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안내해드리고, 배터리는 이전에 하던 것과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200mAh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충전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케이블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뜯지는 않겠습니다. 스트랩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그냥 딱 블랙으로 모두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그리고 이 그립감, 제가 예전에 느껴봤던 그 그립감을 다시 한 번 더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S5 Mark II X의 디자인 변화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S5 Mark II X로 오게 되면서 모든 컬러가 다 빠졌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이 결과물에 집중할 수 있게 이 카메라의 모든 시선을 다 지워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파나소닉 루믹스 S5 Mark II X를 보면 모델명이나 그리고 브랜드명 이런 것들이 모두 색상이 다 빠져 있고, 심지어 뒤에 있는 메뉴 버튼도 흰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흑간지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나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딱 꺼냈을 때, 와, 이건 진짜다. 아마추어가 프로인지 프로가 아마추어인지 그런 경계선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뭔가 뽀대로서 보여줄 수 있는. 네, 어찌됐든 저는 이 S5 Mark II X의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기능적인 걸 떠나서 S5 Mark II랑 고민을 한다면 S5 Mark II X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S5 Mark II와 S5 Mark II X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영상 촬영 코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S5 Mark II 같은 경우는 422 10비트 롱 GOP, 롱고비라고 하나요? 그 코덱으로만 촬영 가능한데, 여기 있는 S5 Mark II X는 애플 프로레즈와 올 인트라 코덱이 추가되었습니다. 롱 GOP랑 올 인트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올 인트라 같은 경우는 영상을 촬영할 때 하나의 모든 장면을 다 기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반에 가서 편집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컴퓨터의 부하를 줄이는, 그러다 보니까 올 인트라 코덱은 롱 GOP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빨리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촬영하고 나면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용량이 조금 받쳐줘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프로레즈. 애플 프로레즈 코덱이 무엇이냐? 애플 코덱이겠죠? 애플에서 편집할 때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 프로레즈 코덱을 쓰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PC에서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은 뭐 올 인트라 코덱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두 개의 코덱 결과물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5 Mark II X에서 달라진 점, 지금 이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것들은 이 메모리 카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SSD에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의 압박 없이, 그리고 편집할 때도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요게 S5 Mark II X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도 외부 촬영이 있었는데, 그 외부 촬영할 때도 이 내장 메모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SSD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지금 500기가를 달고 있는데 요새는 2TB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카드에 부담 없이 녹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5 Mark II X에서 달라진 세 번째 장점, 바로 외장 12비트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12비트 로우. 제가 뭐 덕션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이 아마추어 레벨에서 쓸 수 있는 스펙이 아니거든요. 턴업에서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SSD 카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건 아니고, 외부 레코더를 통해서 12비트 로우를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매직을 통해서는 12비트 B 로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토모스 닌자 5 플러스를 통해서는 애플 프로레즈 12비트 로우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12비트라는 게 좋은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 미러리스 시장이 8비트의 컬러에서 10비트 컬러로 넘어온 지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12비트라는 게 정말 고가의 카메라, 아니면 시네마
A급 바디의 카메라를 써야지만 12비트가 가능한데 여기는 S5 Mark II X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우는 또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진을 찍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옵션을 막 이게 컨트롤을 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디지털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신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신호를 모두 날 것으로 만들어서 파일이 촬영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로 작업하는 것들을 언제 만질 수 있냐? 바로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영상을 편집할 때, 후보정을 할 때 정말 좋은 이점들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 질러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그리고 S5 Mark II X에서 달라진 점, 카메라에서 바로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요거는 제가 좀 제대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능을 써보고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콘텐츠를 찍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이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S5, S5 Mark II까지 써봤던 입장이라서 이거 카메라에 적응하는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요. 제가 S5 Mark II X를 써보니까 진짜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다라고 느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밑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제가 그걸 싹 보고 나서 또 다음 콘텐츠는 어떤 걸 이어나가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Oh,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 blue.